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생기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불면증, 가정 불화, 왕따, 귀차니즘 등에 대해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슬슬 뭐라 그럴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사람이 짜증내면 안 되는데 저도 된장녀 얘기가 계속되니까 이 짜증이 나요. 이 화제 자체가 소재 자체가 짜증이 나는 소재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먼저 결론 제가 할 말을 대신해 주신 분이 계셔서 데빌 메이 크라이의 된장녀의 개념이라는 걸 먼저 읽어볼게요. 결론부터. 이게 제 결론하고 비슷해요. 있잖아. 된장녀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 스스로들 마왕이 말한 그 많은 말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해보는 게 어때? 마왕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마왕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니까 된장녀는 욕먹어도 싸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뭐하는 플레이인지 모르겠어. 왜 자기가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지? 된장녀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누가 언제 어디서 어쩌다가 왜 생겨났는지 사전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규정한다고 쳐도 실제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 된장녀의 개념이 그것과 일치하는 게 아니잖아. 마왕이 된장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고 소리 높여 말하는데 말이야. 된장녀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소리 높여 말하시는 분의 글은 잠시 뒤에 읽어드릴 겁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네이버 같은 넷상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된장녀는 마왕이 말하는 그 개념이 맞거든? 그리고 이게 웃긴 게 된장녀의 어원이 애매한 것처럼 된장녀의 기준도 애매해. 처음에는 뭐 커피숍 가고 명품 가방에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여자들이 반발이 거세니까 거기에 남자 등쳐먹고 빌붙는 이란 요소가 추가되대. 그러더니 나중에는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는 극렬 페미라는 꼬릿말까지 붙더라. 뭐야 이거. 자기 기준에서 꼴보기 싫은 여자들 욕하는 거잖아. 된장녀 사태의 문제점 중 하나가 이거야. 정확하게 실체가 없는 것을 자기 기준으로 멋대로 만들어서 욕한다는 거. 잣대도 완전히 나이롱이야. 말하는 사람마다 된장녀의 의미가 다 달라. 어쩌라고. 진짜 다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된장녀 아닌 여자 한 사람도 없겠어. 마왕이 잘못 알고 있어. 진짜 의미는 이런 거라고 야고 얘기해봤자 그건 당신들 기준이고 당신들이 꼴보기 싫은 여자를 의미하는 거지 진짜 된장녀를 뜻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실제로 된장녀는 존재하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거든. 왜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진짜로 된장녀의 의미가 그렇게 남자한테 빌붙고 얼굴 철판이고 좀 싫은 소리 하면 뒤에서 남 씹는 그런 여자라고 쳐. 그렇다고 해도 당연히 욕을 먹어도 싸다라는 건 위험한 발상이야. 중요한 문장입니다. 당연히 욕을 먹어도 싸다라는 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진짜 이건 위험해요. 폭력입니다. 비싼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마시는 여자들을 몰아세우는 거랑 다를 게 전혀 없다고. 물론 저런 여자들이 재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저런 남자들은 없나? 아니잖아. 여자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여자애들 중에 꼭 저런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욕먹어도 싸라고 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왜? 된장족이 아니고 된장족이 아니고 왜 된장녀가 되어 남자에게 욕을 먹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저런 재수없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정말 재수없네 하면 그만이지. 그걸 무슨 여들의 행동은 이러하다 재수없다고 좀 고쳐라 낄낄낄. 역시 네 인생 내 맘대로 라는 모토로 한데 뭉쳐 남을 욕하는 걸 즐기는 행위 아니야? 애초에 남의 행동을 내 기준 내 잣대로 저울질하고 심판할 수 있다라는 위험한 사고가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니냐고. 정리하자면 마왕이 된장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된장녀에 대한 기준과 잣대가 엉망이라는 거야. 그래서 더더욱 문제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진짜 된장녀에 대한 개념조차 광범위한 된장녀의 개념 중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러니 당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차겠어. 이건 뭐 된장녀에 해당이 안 되는 여성이 없어. 조목조목 반박을 해도 이건 명문장인데요. 여기 된장녀 하나 추가요 라든가 저런 된장녀 한마디로 나의 모든 의견이 의미를 읽는 상황이 얼마나 허무하고 억울하고 분한지 알기나 해? 마왕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답답해라고 말하는 것조차 인터넷 찌질이들의 비싼 커피숍 가면 무조건 된장녀랑 몰아세우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게 보여. 어쨌든 결론은 된장녀는 욕먹어도 싸고 욕해도 된다고 생각해? 아냐? 그냥 욕해. 마음대로 욕해. 저 여자는 허영이 심하니까. 저 여자는 뻔뻔하니까. 또 저 여자는 뚱뚱하고 못생겼으니까. 무슨 녀 다 붙여서 다 욕해. 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욕먹어도 싸고 당신들이 욕하는 게 당연하겠지. 대신 나도 마왕의 말에서 딱 한 가지 태클 걸겠어. 우리나라 남자들 이렇게 수준 낮지 않습니다라니. 수준 낮잖아.
마왕 같은 남자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마왕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저도 수준 낮은데. 우리나라 남자들 수준 낮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수준 낮은데. 좋은 테리 양말이 보낸 글인데요. 마왕이 된장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된장녀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자유로이 그 돈을 사용하는 여성분을 지칭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현재 회자되고 있는 된장녀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필요 조건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1. 절대적인 페미니즘을 신봉하고 있어 남성들을 혐오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아쉬울 때는 돈 많은 남자들에 붙어서 이득을 챙기려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 다시 말해서 된장녀들은 언젠간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 즉 백만 탄 남자가 와서 구원해 줄 줄 안다. 이 말 자체가 문장의 모순입니다. 절대적인 페미니즘 신봉자라는 말 자체가 이러한 행위를 한다라는 거를 절대적인 페미니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페미니즘이라는 말 자체 요것만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에게 의존해서 남성들에게 기대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페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아닌 다른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대략 무시할 뿐이다. 그 마찬가지로 이쪽도 무시하면 그만 아닙니까? 3. 필터 없이 미국 시트콤, 프렌즈나 섹스 앤드 시티 등을 너무 많이 봐서 정서적 습관이 자신들이 뉴요커인지 알지. 생활의식 자체가 서구적으로 변한 여자들을 말하는 거야. 서구적인 것이 최고고 그런 시트콤에 자신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다고 보는. 마왕, 위 3가지 된장녀들의 특징을 보고도 아직도 된장녀의 라이프 스타일이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그런 거야? 길게 쓰셨는데요. 3번째 이야기는 된장녀 이야기가 처음 나올 때 어느 정도 언급이 된 얘기지만 첫 번째, 2번째 얘기들은 된장녀 하나 추가요예요. 처음에 된장녀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그 된장녀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을 꼴불견이라고 반박 의견을 하는 그 반발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점점 죄목이 추가돼가지고 자 이래도 꼴불견이 아니야? 자 하나 더 추가. 자 이래도 이걸 욕을 안 해? 자 이렇게도 정말 이거를 욕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점점 눈덩이 불듯이 불어가지고 된장녀의 개념이 왕창 불어났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러지 않았지 않았나요? 망고 엑기스가 보내는데요. 된장녀 논란의 시초는 나도 우연히 인터넷에서 본 된장녀의 하루라는 작자 미상의 글이었어. 맨 처음 그 글을 보았을 땐 같은 여자인 내가 봐도 참 공감 가는 글이었지. 물론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향한 악의적인 글이긴 했지만 어쩌면 그 글을 쓴 작자가 마초 같은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내 주위만 봐도 딱 그 글에 등장하는 된장녀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있고 나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은 그의 된장스러운 행동에 눈살을 찌푸릴 때가 종종 있거든. 그 된장녀의 표상이라든 그 친구의 얘기 좀 해볼까? 걘 마초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된장녀들이 많이 배출된다라고 통하는 모여대 출신인데 단순한 우연인지 몰라도 그 학교에 들어간 이후로 된장녀스러운 행동을 많이 목격했어. 고급 레스토랑, 커피숍, 명품 가방을 고집하는 것까지야 취향이고 능력이야 비롯된다면 누구도 욕할 자격은 없지. 하지만 걔는 100만 원이 호가하는 명품 가방 메고 다니면서도 돈이 부족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돈 빌릴 때도 있고 사랑하지도 않은 돈 많은 남자 꼬셔서 기생충처럼 뜯어먹는다는 게 문제지. 게다가 친구들에게 만나자는 약속은 지가 먼저 해놓고 종종 심하게 늦게 오거나 아무 예고 없이 펑크내고 민폐를 끼쳐요. 이런 면에서 오히려 인터넷에서 떠도는 된장녀가 더 개념이 있을 정도야. 최소한 만화 속에 등장하는 된장녀는 약속 장소에 늦게라도 나오잖아. 끝없는 허영심으로 지할 건 다 하고 다 누리면서 친구들이나 남자들에게 빈대처럼 달라붙는 행위가 얼마나 주위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민폐 끼친 행동인지는 마음도 알 거 아니야? 모르겠는데요? 전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친구들한테서 도태되잖아요. 상대 안 해주잖아요. 주위에서 계속 이러면. 그리고 그게 꼴 보기 싫으면 상대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된장녀라는 얘기가 있기 전에도 1950년대에도 이런 여자 이런 남자는 있었어요. 새삼스러운 일인가요? 주위에 눈치 없고 주위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고 그리고 생활 태도나 사고방식 보면 꼴볼견이고 이런 사람들은 늘 있지 않나요?
마왕의 표현대로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을 본다면 정작 된장녀의 하루라는 글이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풍자적 메시지는 간과하게 되는 게 아닐까? 단순히 마초들의 반란으로만 보지 말았으면 해. 마초들의 반란으로 봐요, 저는. 그리고 된장녀의 하루가 그 글 자체는 꼴불견인 여성 하나를 지적하는, 또 꼴불견인 여성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글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에 대한 반박은 청국장 남의 하루라는 글이 등장해서 또 비슷한 꼴불견인 남자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심한 꼴불견인 청국장 남들도 많으니까요. 된장 끓이면 그래도 동네에서 이해나 하지, 청국장 끓이면 동네가 난리가 나요. 된장녀보다 더 심한 청국장 남도 있어요. 마왕이 지 돈 내고 비싼 레스토랑이나 커피숍 가고 지 돈 내고 명품 가방 사겠다는데 지들이 웬 참견이야. 그거라도 사줄 능력도 없으니까 찌질하게 여성 비하는 말이나 해야 된다. 같은 남자로서 창피하다라는 말을 했지. 나도 아직 사회 구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비합리적 남녀차별이 많다고 생각하고 양성평등 지향하는 사람이지만, 정말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여성들은 된장녀처럼 말로만 남녀평등을 외치며 돈 많은 남자에게 기대고 빌붙을 생각하지 말고 경제적인 독립부터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남자한테 빌붙어가면서 아낀 돈이 아닌 진짜 자기 떳떳한 돈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남녀가 반반씩 부담하고 명품 가방을 구입한다면 어느 마초가 그녀들을 무시하고 욕하겠어? 마초는 어떤 상태도 여성들을 비하하고 욕하게 돼 있는 게 마초예요. 그게 마초의 개념이에요. 어떤 정당한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여성들을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을 지적하는 사람을 마초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초의 개념은 그 남성 우월주의, 남성 우월론자들로서 여자들한테 생트집이나 잡고 여성들이 박탈당한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하하고 그런 것들이 나라 망친 행위다 뭐 이런 이야기나 해대는 사람들을 마초라고 불러요. 자, 페미와 마초의 개념 자체가 지금 헷갈리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남자한테 빌붙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가 페미라고 부르냐고요. 이거 자체 말이 안 되잖아요. 저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요. 제가 된장녀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칩시다. 제가 양보해서 10발짝 물러나 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된장녀가 절대적인 페미니즘을 신봉하는데 남자한테 빌붙고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최고로 생각하며 남은 무시하고 필터 없이 미국식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서 서구적인 것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이 된장녀라고 칩시다. 최근에 된장녀 항목에 추가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그게 된장녀라고 칩시다. 무슨 상관인데요? 꼴불견은요, 꼴불견이 한계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봤을 때 눈살 찌푸려지거나 꼴불견인 행동이 있고 범법 행위가 있습니다. 범죄 행위, 범법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벌떼처럼 욕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꼴불견 정도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벌떼같이 무슨 천인공노한 죄를 지은 것처럼 이 사회의 죄인으로 몰고 갈 권리가 있나요? 저는 어느 쪽이 더 나쁘냐, 그래서 이렇게 꼴불견을 보이는 된장녀가 더 나쁘냐, 아니면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행위가 더 나쁘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후자라고 치겠어요. 된장녀 때려잡겠답시고 된장녀들을 욕하고 남의 사생활 터치하고 남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간섭하는 행위, 그건 폭력이라고요. 사회적 폭력이라고요. 그것도 범법은 아니라고 해도요, 그건 꼴불견의 수위를 훨씬 넘어서는 위험한 폭력이라고요. 남의 사고방식이 잘못됐다고 쳐요. 그 사고방식이 자기한테 피해가 오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된장녀가 존 테리의 양말이 보낸 것 같은 그 정도 개념의 진짜 꼴불견이라면 이 사회에서 당연히 도태돼요. 안 받아줘요, 주위에서 동료로. 그리고 여대를 다니고 있을 때는 어떨지 몰라도 나중에 사회생활하고 남자들하고 뒤섞이고 그러면 못 살아남아요, 저런 사고방식은. 그러니까 된장녀 얘기를 보니까 처음에 제가 보았던 라이트한 된장녀의 개념, 그거는 남한테 비난받거나 이럴 만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헤비한 된장녀의 개념,
이제 된장녀에다 이거저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막 갖다 붙이는 거. 그 된장녀 개념은 아니 된장녀가 그런 거라면 주위에서 상대도 안 해줄 텐데 그걸 뭐 하려고 욕을 하냐고. 무시를 해야지. 그리고 저 심한 말 좀 할게요. 저까지 포함해서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 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까지 포함해서 제가 된장녀 왜 못하는지 아세요? 제 꼴이 남 욕할 꼴이 못 돼서 말을 못 해요. 제 사고방식 중에서 그릇된 방식, 잘못된 방식, 제 오만, 제가 인생 살면서 저도 돈 제대로 딱딱 써야 될 부분에 못 쓰고 낭비하고 있는 부분, 저도 제 안에서 가지고 있는 허세, 허영, 인간인 이상 누구나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저 그래서 말 못하겠어요, 된장녀한테. 심지어 된장녀에 대한 지적 중에서 일부는 합리적인 소비 행태를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적하는 뭉개버리는 그런 글까지 있더라고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 한 시대를 이끌고 가는 그 사회 전체의 사고방식. 제가 볼 때 된장녀는요, 그 라이트한 된장녀의 개념에서는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사회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저는 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사고방식의 패러다임 중에 중요한 건 뭐예요? 무조건 아낀다. 아낄 만큼 아껴서 집 사고, 애들 교육시키고, 아둥바둥 해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된장녀들의 소비 행태 중에서는 쏠 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나의 자기 만족과 자기의 행복감의 상승을 위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러니까 컵라면을 먹더라도 비싼 커피는 마실 수 있다. 저는 그게 합리적인 소비의 행태라고 봐요. 물론 합리적인 소비 행태 가운데서는 저는 그것도 합리적이고, 그 합리적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전제로 두고 있냐면 다 같이라는 면에서 그런 것도 합리적이고 가치 있고, 중국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가치 있다. 중국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요, 입는 데 신경을 안 써요. 물론 뭐 상해나 이런 완전히 개방되다시피 한 지역에 있는 진짜 멋쟁이들은 명품을 뭐 바르고 다닐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입는 데 신경을 안 써요. 어디다 신경을 쓰냐? 먹는 데 신경을 써서 돈이 있으면 정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어도 좋은 음식 그리고 몸에 좋다라는 그런 음식만 골라가면서 정말 먹는 데다가 돈을 아낌없이 쓰고 먹는 데다가 투자를 합니다. 합리적인 소비 방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것도. 그런데 그 삼시세끼를 컵라면으로 때울지언정 몇만 원짜리 커피를 마신다. 저는 그것도 합리적인 소비 방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합리의 기준이 모두 개인에게 달려 있으며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전제하에 내가 그게 행복하고 내가 볼 때 그게 올바르게 돈을 쓰는 길이고 그렇게 돈을 쓰는 패턴이 내가 제일 행복했다면 누가 남이 그걸 간섭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결론입니다.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꼴볼견인 몇몇 여성들의 행태를 지적하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돼 있는 신체 이전의 자유, 예?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된장녀들의 행동이 이 사회에 폐해를 끼친다는 사고방식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동의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된장녀들의 서양화된 사고방식 문제라고요? 사고방식이 지나치게 서구화되고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 아닌가요?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 아닌가요? 남자들은 맥도날드 안 가나요? 절대로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의 반박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잘못했다는 글 받았는데 제가 원래 말을 좀 이렇게 세게 하니까 이걸로 얘기 끝이다. 이다음부터는 당신들 얘기 안 들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그건 오해고요. 자, 제 말에 대해서 또 반박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납득이 가면 제가 항복한다 그럴 거고 제가 납득이 안 가면 저도 또 반박할게요. 그 요즘 최근 며칠간의 된장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박 올라온 거에 1%도 동의 못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제 편 들어준 글만 너무 일방적으로 읽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반박글 중에서 알짜다 하는 글은 다 읽어드렸습니다. 된장님 얘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노래 들으시지요. 뭐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으니 아메리칸 워먼이나 오랜만에 들을까? 마왕 어머님 뺨치는 우리 엄마. 카팅에 보낸 글입니다. 뭐부터 말해야 할까? 일단 우리 엄마는 QSA 회원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특별하지. 비록 나를 외고에 보내시긴 했지만 분명 중학교 때 내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을 해주셨고 대학 가서 나아가 직업은 무엇을 가질지 나랑 충분히 의논을 해주셨어. 그리고 항상 내가 최적의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지. 가끔씩 죄송할 정도로. 학교가 서울인데 인천 송도에서 학교버스 생기기 전까지 1년 동안 매일 새벽 6시까지 배달을 해주셨어요. 내가 전철 타겠다고 계속 말했는데도 또 공부는 왜 하는 거냐.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각종 사상이나 질문이나 그런 걸 물어봐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지. 오히려 나한테 동양 철학이나 동양 신화에 관한 책, 뭐 이기적 유전자, 반지의 제왕, 파운데이션, 라마, 온갖 고전, 김규항 씨의 책도 추천해 주셨어. 아빠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아놓은 20년 이상 된 SF 책들이 그득그득 쌓여있는 덕택도 크지만 나는 SF라면 사족을 못 써. 어휴, 반가운 이름들이네요. 파운데이션하고 라마 저 전집 다 갖고 있어요. 후후후. 내가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하는 걸 알고 만화학원에 등록도 해주셨었고 집안에 만화책이 200권 이상 쌓여있는데도 오히려 같이 읽고 즐기시지. 또 하나 대단한 게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어. 어머니가 옷가게를 하시는데 내가 어느 날 가게에 나가서 문 닫을 때도 됐고 해가지고 디퍼플의 하이웨이 스타를 들었어. 그랬더니 듣고 계시던 어머니가 I love it and I need it. 나는 점점점점점 침묵. 그래서 물어봤어. 엄마 하이웨이 스타 알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놈이 엄마를 뭘로 보고 엄마 DJ 했던 적도 있어. 지겨워서 관뒀지만. 그래서 추궁을 해서 물어봤어. 레드 제플린 물어보니까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흥얼거린다? 차 타고 갈 때는 헬로윈의 A Tale That Wasn't Right을 틀었거든. 후렴구를 아예 따라 부르시더만. 오늘은 더 놀랐는데 마왕이 두세 번 틀어준 캔자스의 Song for America가 계속 기억이 나서 오늘 캔자스 베스트를 샀어. 잠시 어머니 가게에 들려서 가게에서 노래를 틀려고 CD를 이렇게 꺼내는데 CD를 꺼낸 지 1초도 안 된 시간에 엄마가 캔자스는 뭐하러 샀냐? 이러시는 거야. 앨범 자켓 디자인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 베스트 앨범 디자인 이렇게 저 사파 그려져가지고 있는 수염난 남자 있는 거 저도 알거든요. 딱 보면 캔자스지 뭐. 어머니가 그 수준이시군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빠져든 게 퀸 노래고 그 다음으로 에메랄드 소드 1년 후에 데스메탈의 세계로 빠져든 게 그 혈통인 것 같아. 어때 식구들 부럽지? 아하하하. 부럽다. 최고 부럽다. 완전 부럽다. 이야 멋진 어머니다. 막 이런 리플이 달려있는데 여기가 히트예요. 서점 직원 A라는 아이디 가지신 분이 지어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글을 쓴 카팅이 다시 리플을 달았습니다. 그래 지어낸 것 같이 보일 정도로 부럽지? 훗! 보라색 비옷은 부러워! 불면증 불치마녀는 와 나도 저런 마미가 될 테야.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모 자식 간에 문화를 그 공통 분모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어머님 뺨치는 수준이 아니라 문화라는 면에서는 훨씬 더 우리 어머니보다 이 공통점이 많으신 어머니신 거거든요. 카팅 씨하고. 왜냐면 우리 엄마는 제가 디퍼플을 듣고 레드 제플린을 듣고 그러면은 아 제가 저런 거를 왜 좋아하려나 정도를 그냥 어렴풋이 이해를 하실 뿐이지 제플린이나 디퍼플을 듣지는 않으셨으니까. 우리 엄마하고 저하고의 공통 분모는 이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브람스 아우 고급이야. 강북 출신의 잡초 참. 우리 엄마만 이상해. 우리 집안에 우리 엄마만 고상해. 뭐 브람스 바 베토벤 이런 거는 이제 엄마랑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화가 중에서 모딜리아니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모딜리아니를 좋아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모딜리아니의 그림풍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좋아할 뿐이에요. 뭐 모딜리아니를 연구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엄마랑 대화가 뭐가 되냐면 엄마 사실 모딜리아니가 몽파르나스의 왕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성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몽파르나스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홍등가 그 홍등가 창녀촌 거기서 하도 놀아가지고 별명이 몽파르나스의 왕자라고. 그러니까 모딜리아니가 그린 그 갸름하고 왠지 눈이 처진 그 가냘퍼 보이는 그 여자들의 모델들은 대부분 창녀인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니 몰랐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엄마 모딜리아니를 싫어하진 않아요. 엄마랑 모딜리아니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일 우리 엄마랑 반지의 제왕, 파운데이션, 라마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 뭐 죽었겠죠. 오히려 싫었을지 모르겠다. 우리 엄마가 너무 내 취미를 빠삭하게 꿰고 있어가지고. 하이웨이 스타를 막 하고 있는데 I love it, and I need it 우리 엄마 막 이랬으면. 근데 그런 게 느껴져요. 뭐냐면 팝송 세대라고 불리우는 세대들이 40대 이후의 나이에 진입을 하면서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팝을 처음 접하는 세대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점이에요. 그건 제가 언제 알았냐면은 저만 해도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게 저도 이미자 선생님을 알긴 해요. 근데 제가 이미자 선생님 노래를 듣고 야 이게 음악적으로 진짜 가치가 있고 이 동백아가씨 이거는 진짜로 명곡이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창법이. 그리고 나는 이미자 선생 노래 창법이 우와 막 이렇게 터지고 막 이렇게 절규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안에 묻어놓은 이 감정선이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고 이거를 제가 깨달은 게 35살이 넘어서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제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다음에 알았다고요. 근데 어릴 때는 대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난 메탈리카 듣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미자야. 이게 대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최소한 락은 신중현이야 임마 이렇게라도 얘기가 나왔으면 그때부터 얘기가 되는 건데 노래는 모름지기 김정구 선생처럼 구성지게 해야 하느니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후배 뮤지션 분들을 앨범을 제작을 해주거나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지금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음악을 하겠다, 밴드를 하겠다 막 이렇게 모여든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봐라.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불러가지고서 너 요즘 너네 학교에서는 H.O.T가 인기라며. 응. 이게 지미 핸드릭스다. 들어라. 이게 진짜다. 뭐 그렇다고 해서 H.O.T가 가짜란 뜻은 아니었겠지만 지미 핸드릭스다. 음악을 들으려면 이걸 들어라. 자기 너무 지미 핸드릭스가 싫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고 아버지가 옛날 LP로 돼 있는 지미 핸드릭스 학생 때 산 거 그거를 애를 앞에 놓고 초등학생 앞에 놓고서 이게 지미 핸드릭스라고 네가 왜 이 사람을 모르냐고 막 이러면서 울면서 강요를 하더래요. 나중 보니까 핸드릭스가 그렇게 죽이는 사람인지 고등학생 넘어간 다음에 알았대 자기는. 그러니까 팝송 세대가 부모 세대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자기들은 어렸을 때 디퍼플이나 레드제플린에 열광을 하면서 살았는데 자녀들은 음악 딱 못 듣게 이러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애들을. 그러면서 그 자식이 이제 메탈리카를 듣고 있을 때 약간 서운해하는 표시를 해요. 그 팝송 세대들이. 메탈리카 이전 세대가 팝송 세대거든요. 그러면서 야 메탈리카도 좋은데 기타 소리가 괭괭된다고 해서 그게 락이 아니다. 이 제플린에 네가 이런 말까지 쓰더래 아버지가. 그루브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어낸 얘기처럼 들리는 이런 꿈 같은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 적극적인 팝송 매니아들 또
SF 매니아들이 이제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신들 세대 문화를 설명하고 소개하고 이러는 것. 이런 면에서 그 386 이상 세대들의 그 문화적인 패션이나 이런 것들은 멋져요. 자신들이 사랑했던 시절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자신들이 사랑했던 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 소시적에 나도 팝송 좀 듣고 막 이러저 꿀레꿀레 다녔는데 참 내가 미쳤었지. 이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의 그 사랑스러운 옛날 시절을 왜 부인해요? 저한테는 되게 웃긴 얘기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안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넥스트 그 라젠카 앨범 녹음할 때 지휘자 분이 있었어요. 클래식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모아놓고 그날 지휘를 해서 녹음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 지휘자가 씩씩거리면서 나타났어요. 녹음 스튜디오에.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분해가지고 죽을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집에서 나오는데 TV에 옛날 롤링스톤스 있잖아요. 그 롤링스톤스가 이제 투어 다시 돈다는 뭐 이런 얘기와 함께 롤링스톤스가 TV에 출연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집에 있다가 Dad, who's that old guy? 딱 이러더래요. 아빠, 전 늙은이 누구야? 그래가지고 이 지휘자 아저씨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롤링스톤스한테 저 늙은이가 누구냐니 너무 화가 났대요. 그래서 70년대 그 슬로건 같은 거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섹스, 드러그, 락앤롤. 이게 이제 락앤롤의 어떤 슬로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바로 섹스, 드러그, 락앤롤 그 자체야. 어?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하려고 They are sex, drug and rock and roll 이렇게 딱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섹으로 딱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 나이에 아직 될 것 같지가 않더래요. 자기가 보니까 확실히 그 키스 리처드하고 얼굴에 막 주름이 자글자글한 것이 도저히 아직까지 그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더래요. 그래서 그걸 빼고 They are drug and rock and roll 그러려고 그랬는데 drug 딱 그러려고 그랬는데 딱 얼굴 보니까 한 번만 더 하면 죽을 것 같더래요 다들. 노인들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서 That's just rock and roll 그러고 그냥 나왔는데 나오고 나니까 너무 분하더라는 거야. 롤링스톤스를 저놈이 능멸했는데 그래서 자기 그 아들은 누구 좋아하냐고 그러면 아들은 뭐 메탈리카쯤 좋아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완전히 딴 동네에 가가지고 저기 DJ들이 만드는 음악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 저기 누구야 뭐 팻보이 슬림이나 이런 음악들 되게 좋아하고 장래에 뭐가 되겠냐 그러면 DJ 그 라디오 방송 DJ 이런 거 말고 음악하는 DJ 말입니다. DJ 뭐 소울스케이프 이런 DJ 그게 되겠다 그런대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락을 안 들으니까 애가 그 모양이 된다고 그러면서 뭐 DJ나 되겠다고 얘기를 하질 않나. 이 아저씨의 기준으로 봐서는 뭐 DJ 뭐 이런 음악은 음악이 아닌 거야. 차라리 메탈리카라도 들으면 되겠는데 저게 락을 안 들어가지고서 감히 TV에 나온 롤링스톤스를 보고 저 늙은이들 누구냐고 자기한테 물어봤다고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서 막 부들부들 떠는데 옆에서 제가 말렸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롤링스톤스 팬이고 아들은 메탈리카 팬이면 이제 좀 언쟁이라도 붙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되는데 근데 그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다 하는 거는 그 부모 자식 간에 정말로 아주 행복한 중요한 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공통 분모가 설령 없다고 해도 공통 분모가 아닌 지역을 설명해 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너희 엄마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제가 볼 때도 참 좋아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고스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영화 개봉관이라는 것이 종로에 몇 개가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그리고 제가 살던 미아리에는 재개봉관 대지극장이라고 있었는데 다 이제 철 지난 영화들을 다시 재탕해서 돌리고 비디오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재탕해서 2개를 이제 동시 개봉해서 보여주면 동시 상영이라 그래가지고 동시에 화면을 갈라가지고 영화 2개를 동시에 틀어주는 게 동시 상영일 텐데 그건 아니고 그 티켓값 하나를 내면은 영화 2편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슈퍼맨이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러 이제 엄마를 울며 불며 쫄랐지. 거기다가 애를 종로에 사람 많은 데다 뭐 이렇게 보내가지고서 어디 새우잡이 배나 끌려갈까 그랬는지 보호자인 엄마가 이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슈퍼맨에서 이제 죽고 싶죠. 엄마는 지루하죠. 무슨 보자기맨 애가 날아다니고 뭐 이러는 거랬는데. 그랬는데 거기 슈퍼맨의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얀 은발 백발의 아버지가 나와서 애를 안고 얘를 지구로 보내는 수밖에 없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오는 순간 우리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완전히 강시처럼 멈춰선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러더니 이러더라고요. 마론 브란도. 그 슈퍼맨의 크리스토퍼 리브가 그 1대 슈퍼맨이었던 크리스토퍼 리브가 죽은 지가 지금 언제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마론 브란도는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마론 브란도를 보고 우리 엄마가 막 울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엄마, 저 늙은이가 누군데? 내 입장에서는 그냥 백번이 늙은이에요. 저 늙은이 누군데?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를 확 죽일 듯이 째려본, 정말 죽일 듯이. 말 잘못하면 맞겠어. 마론 브란도라고. 젊은 사자들. 몰라, 마론 브란도. 그리고 늙은이라니. 막 화내는 거야. 아마 마론 브란도가 우리 엄마한테 오빠였던 모양이에요. 오빠 하는. 뭐 그런 줄 알았죠. 나중에서야 대부를 보게 됐습니다. 대부가 이 초등학생이 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대부에서의 마론 브란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아, 이게 우리 엄마가 얘기하던 마론 브란도인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대부에서도 이미 나이 든 상태에서의 마론 브란도였던 거고, 우리 엄마는 뭘 본 거냐면 마론 브란도가 젊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나왔던 그 빛나는 영화들을 본 거예요. 나중에 제가 우리나라에 금지돼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던 마론 브란도가 출연한 Last Tango in Paris,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라는 영화를 봤는데, 와, 카리스마라는 말은 마론 브란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말이더구만요. 이 사람이 슈퍼맨의 할아버지로 나와서 아들아 뭐 이럴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를 보니까 죽겠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 엄마한테 마론 브란도가 진짜 죽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놨으니까 나중에 본 거지, 아니었으면 별로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경제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문화에 대해서, 음악과 예술과 시와, 문학과 그림과 영화와 만화와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돌아가신 우리 외삼촌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만화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싱글싱글 웃으시면서 와가지고서 몇 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떤 만화가 인기냐 그러면서. 그래서 외삼촌 때는 임창의 땡이라는 시리즈가 엄청나게 유행이어서 학교에서 그거 몰래 돌려보다가 걸려가지고 두들겨 맞고 뭐 하여간 말도 못하게 인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만화 대본소 맨 마지막 칸에 굉장히 낡은 제본으로 되게 오래된, 그 당시에도 오래된 그 임창씨 땡이 시리즈가 있어가지고 저도 본 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더니 외삼촌이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없었으면 외삼촌하고 나하고 뭐 외삼촌이고 조카인데 그냥 외삼촌이 조카인 거야. 그냥 명절날 뵈면은 네 안녕하세요. 네, 삼촌 뭐 이건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딱 연결고리가 생기는 게 뭐냐면 만화 좋아하는 우리 외삼촌. 나랑 대화가 되는 삼촌. 저 삼촌은 내가 하는 얘기를 알아줄 것 같아. 만화 말고 딴 얘기도. 뭐 이런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대화에 있어서 진실로 중요하고 우리 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생활에서 문화라는 게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화를 비웃도록 교육을 받잖아요. 문화를 비웃도록 교육을 받으니까 오늘 나머지 시간은 조용한 음악 들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음악 틀어놓고 집에 간다는 뜻 아니에요. 틀어놓고 스튜디오에 앉아서 좀 생각에 잠겨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한 달 뒤에 저도 제 딸내미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신들이 찾아낸 행복의 의미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꿈을 찾지 못하고 꿈을 이뤘다 못 이뤘다는 문제가 안 돼요. 자녀들한테. 그 꿈을 부모님이 찾은 적이 있느냐. 근데 자기 꿈이란 거는 그냥 하나도 없이 세상 되는 대로 살면서 어떻게든 성공에 대한 꿈만을 꾸다가 원하는 만큼 만족하는 만큼 성공을 하질 못하니까 사실 원하는 만큼 만족할 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1조 원 번 사람도 모자란다 그래요 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부모 세대가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고 꿈이라는 게 뭔지를 찾지 못했으니까 그 임무가 자식들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명문 학교 들어가고 직업 잡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신들의 꿈을 자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 자기의 삶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경제적인 부자냐 아니냐하고는 상관없이 이런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자기의 꿈을 자식한테 대신 이루라는 강요를 하질 않아요.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 꿈이 없고 자기 삶이 없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대리인으로 삼아서 대리 만족을 느끼면서 자신의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룩하려고 들어요. 그럼 죽어나는 건 누구냐? 자식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달리면서 사는 게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에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은 제가 볼 땐 청소년도 그렇고 당연히 부모들이 못 이룬 꿈을 자녀들이 대신 이루도록 강요를 받고 있다는 거.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경우에는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그거를 강요를 안 했고 우리 아버지는 은근히 나한테 바라는 게 되게 많았는데 내가 아버지의 못 이룬 꿈 하나도 못 들어줬죠 뭐. 완전히 딴 동네를 갔으니. 근데 어쨌든 자식을 낳으면요. 저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식을 위해서 정말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절대로 희생 안 할 거예요. 노력은 할 거예요. 노력은 할 건데 희생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식한테도 아빠는 널 위해서 희생한 게 없어. 너 때문에 포기하거나 너 때문에 뭐 망설이거나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내 인생이고 내 삶이고 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포기하고 이런 걸 안 했어.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무런 부담도 가지지 마라. 그리고 네가 세상에 태어나 주었다는 것만으로 아버지는 모든 보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엄마도 그렇고 네가 엄마 아버지한테 갚아야 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너만 행복해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붙들고 괴롭혀야지. 아빠 때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장난이 아니었거든. 니들이 지금 뭐 이런저런 게임하고 3차원 게임하고 막 입체 영상 가지고 놀고 뭐 이러느라 스타를 무시하는데 아빠랑 한 판만 하자.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식구들한테도 예스 막 분해해서 분석해서 들려주고 그러는데 애붙잡. 자 예스를 분석하자 오늘은. 아빠 나는 그냥 청순하고 청초하고 깨끗한 동요가 좋아. 무슨 소리야. 락을 들어야지.
이런 거는 좀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는 제목 제가 소개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팝송 세대인 부모들이 이제 부모가 되면서 자식들한테 뭐 지미 앤드릭스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뭐 레드 제플린이야, 디퍼플이야, 야 이걸 좀 들어. 제가 아는 변호사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변호사가 아니고 판사인가 검사인가 그랬는데 그 어디 지법이더라? 저기 지방 거기에 임관을 해가지고 갔다가 디퍼플이 우리나라에 첫 공연을 왔던 그때 있잖아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디퍼플이 이제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보여주면 자기 자녀들은 디퍼플을 평생 못 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자기는 디퍼플을 좋아하지 애들은 디퍼플을 몰라요. 애들은 디퍼플을 몰라요 진짜로. 근데 이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반드시 디퍼플을 자기 자식들이 봐야 된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릴 적에 디퍼플 공연을 본 거는 얘네 인생의 뼈와 살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임지 이탈해가지고서는 서울로 공연 보러 튀는 바람에 잘렸잖아요. 스케줄 펑크 내고 서울로 고속도로 타고 애들 데리고 디퍼플 공연 보여주러 튀는 바람에 잘려가지고 나중에 하는 수 없이 변호사 기업했잖아. 근데 언뜻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 집 애들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불행할까? 귀찮을까? 아빠 때문에 짜증날까? 그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집 애들은?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딸내미가 태어나면 제가 딸내미한테 이거는 네가 꼭 알아야 되는 노래야 라고 생각하는 노래를 몇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미리 인사드려 놓겠습니다. 참 이번 주 토요일에요. 사이렌데이 콘서트가 있습니다. 사이렌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들의 공연인데요. 스키조 피터팬 컴플렉스 윈터그린이 출연합니다. 오후 6시 30분 홍대 롤링홀이고요. 티켓 이벤트 있습니다. 우리 고스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서 30명에게 티켓을 드립니다. 싸이타운으로 가셔가지고요. 싸이타운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은 town.싸이월드.com 그리고 슬래시 하시고 SIREN 사이렌을 철자를 쓰세요. 그리고 들어가시면 거기서 신청하신 분들 가운데서 가려서 선착순인가? 네, 이 사이렌데이 콘서트의 티켓을 30분에게 드립니다.